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페이지에서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받아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해주는 이 작업을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시에 사용할 정보는요, 환율 정보를 매일 받아오고 이 누적된 환율 정보를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매일 발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율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 그리고 환율 정보를 요약한 다음에 엑셀 파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수신인에게 자동으로 매일 발송하는 작업,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환율 정보를 가져올 웹사이트를 찾아가겠습니다. 환율 정보는요, 마이뱅크, 이때 마이뱅크가 my가 아니고요, mybank.me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마이뱅크라는 곳에서 환율 비교, 여기서 은행별 환율에서 환율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환율 정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창을 띄워놓은 상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X에서요, 새로 만들기, 빈 타스크 하고요, 타스크 이름 3_4 매일 환율 정보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치 역슬래시 하나 추가해서 챕터 3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왼쪽에 있는 액티비티 중에 리소스 바로 밑에 있는 Use Application Browser 요거 드래그를 해와서 액티비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할 애플리케이션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튜디오 X 화면이 아래로 내려가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 이와 같이 화면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찾았던 이 금융 정보를 찾은 이 브라우저, 요것을 바로 클릭하면 해당하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걸 클릭하면 현재 환율 정보를 띄웠던 엣지 브라우저가 바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습 예제로 엣지 브라우저에서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이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엣지로 선택이 되었고요. 만약에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가 크롬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브라우저 안에서 현재 이 창에 있었던 데이터 중에 환율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이 데이터를 끌고 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요, 앱 및 웹 자동화 아래에 있는 익스트랙트 테이블 데이터 요거 끌고 와서 이 브라우저 안에 액티비티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할 어플리케이션 여기 클릭을 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추출할 데이터 선택, 이 창에 있는 추출할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화면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표 전체를 골라야 되니까요, 이 표 전체를 포함한 정보가 이렇게 범위로 선택이 되었을 때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값들이 이렇게 쭉 긁어져 들어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맨 윗줄에 있는 요 외화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미리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끌어와지는, 국가 이름들이 끌어와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보를 확인을 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15개의 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화 이름에 대한 정보, 현찰을 살 때와 팔 때 그때의 수수료율에 대한 값들도 이런 식으로 다 값은 끌고 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저장 및 닫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X에 이와 같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고 온 값을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서 그 변수 값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추출해 플러스 버튼, 여기 변수 만들기, 여기 변수 이름을 정하면 되니까요, 변수 이름 exchange data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변수 이름을 하나 정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관리자의 exchange data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테이블 형태의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는 미리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만들지 않고 새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재에서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환율정보.xlsx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 빈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이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알아두시고요. 교재에서는 환율정보.xlsx라는 파일로 만들었지만 현재 샘플 파일에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요, 엑셀에 들어간 다음에 use 엑셀 파일 요거 액티비티를 이 테이블 아래로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없으면 생성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폴더 요거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샘플 파일을 넣을 폴더 찾아 들어간 다음에 이 폴더에 지금 있는 환율 정보 요 파일이 아니라 요 파일에다가 이번에 우리 실습을 할 거니까 언더바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게끔 새 파일 이름을 추가를 해서 열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파일 환율 정보 언더바 실습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그 파일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엑셀 파일에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액티비티 엑셀에서 범위 아래에 보시면 write 데이터 테이블 투 엑셀이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use 엑셀 파일 안에 액티비티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쓰는 내용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앞서서 만들었던 변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변수 사용에 변수 왼쪽에 있는 꺽쇠 살짝 눌러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여기 있는 exchange 데이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엑셀에 지금 현재 엑셀에서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값이 안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엑셀 버튼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 또 이 다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트까지 정해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입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시트를 해주고 워크시트 이름을 새로운 워크시트로 텍스트로 해서 시트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작업이 좀 번거롭다 그냥 어떤 선택만 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엑셀을 열어서요 새 파일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아까 만들었던 환율 정보 언더바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과 동일한 파일의 엑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닫아주시면요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새로 생겨졌고요. 이와 같이 실제로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쓰는 내용을 선택을 할 때도 대상을 고를 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 다시 아까 전에와 다르게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해당하는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트를 바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없는 파일을 새로 만든 다음에 텍스트에서 시트 1이라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편한 방법을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환율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엑셀 파일을 실습이라는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됐으니까요.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실행되면서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엑셀에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열었던 엑셀 실습이라는 파일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요. 아무 정보가 없었던 파일이지만 지금 보시면 현재 시점 정보로 해서 이 환율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X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은 보시면요. 필요한 정보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엑셀의 표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표 형태로 바꾸는 것은요. 연속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쭉 선택을 하면서 표 만들기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표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삽입에 표에 가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로 바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면서 표 만들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끄랭이 있기 때문에 머리끄를 포함을 체크한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정보 자체를 표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값들, 읽어온 값들 중에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값은 5열에 있는 매매 기준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매매 기준율에 있는 값을 보시면요. 숫자 뒤에 1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이 값을 숫자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이 값을 가져온 곳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열을 추가를 하고요. 그 열에 우리 필요한 정보를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 P열, 첫 번째 열에다가 매매 기준율 괄호에서 숫자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빈칸이었던 이 칸이 지금 이와 같이 표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표로 바꿔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머리 글자만 추가를 해주면 이 범위를 바로 확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후에 작업을 할 때 시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표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필요한 정보를 표에 집어넣고 할 때는 머리글 행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값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열에서부터 O열까지의 이 머리글행은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는 이유가요. 앞으로도 웹에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올 때 같은 위치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머리글행의 이름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값이 따로 있을 때는 오른쪽에 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식에서는 환율 정보를 읽어오는 시점의 정보만 가지고 오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 한 번씩 이 환율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환율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밑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어느 날짜의 환율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날짜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Q열에 여기 날짜라는 이름으로 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준율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 수식을 쓸 건데요. P2 셀에서 equal value. value는 이 value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substitute를 하면은 텍스트 중에서 어떤 문자열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substitute라는 함수를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매매 기준율에서 1이라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은 없는 값으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텍스트 값을 다시 괄호를 한번 더 닫으면 value 값으로 해서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칸이 포함된 열에 모두 동일한 수식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로 작업을 할 때는요.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진 함수를 아래로 복사하는 것을 특별히 건드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누적용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환율 정보 실습에 누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UiPath 스튜디오로 들어오고요. 자, 이제 use 파일에서 사용하는 파일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다시 파일 탐색 누르고요. 이 파일 탐색에서 앞서서 만들었던 환율 정보 실습이 아니라 환율 정보 실습 누적 이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엑셀 테이블에서 쓰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쓰는 대상은 시트 1이 아니고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엑셀에 시트 1에 있는 표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붙여 넣을 때는 이미 표에서 헤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더 제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는 둔 상태에서 값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추가 버튼에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값들은 필요한 값들을 헤더 위치에 찾아서 다 들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게 필요한데 그 다음 채워 넣는 게 필요한 것은 날짜 정보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현재 엑셀에서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정보에서 날짜 정보가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 정보는 현재 날짜 칸이 비어있는 칸을 찾아서 그 칸에 대해서 전부 다 오늘 날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창에서 엑셀의 범위에 for each 엑셀 row를 write data table 아래의 액티비티로 추가를 해 넣습니다. 이 만들어진 엑셀 파일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은 엑셀에 있는 시트 1에 있는 표 1을 가져올 거고 이때 헤더를 포함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각 행에서 차례대로 반복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반복 작업을 할 내용은요. 조건을 따져서 만약에 날짜 정보가 현재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날짜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게끔 하는 그 조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 workflow 안에 있는 if를 여기 아래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if에는 이제 조건식을 만들 건데요. 이 조건식은 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옆에 있는 이 꺽쇠 모양 고급 편집기에서 열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값 선택에서 플러스 current row에 있는 날짜 값 요거 선택한 다음에 이 날짜 값은 비어 있을 경우 날짜 값이 비어 있을 경우에 그때 if문의 조건을 따져라입니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 값이 비어 있는 상태일 때를 찾는데요. 그 다음에 이 날짜 값이 비어 있는 상태이면서 매매 기준율은 값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 수식을 적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위에 있는 이미가 OR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클릭을 하면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라는 것은 이 아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 if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end로 걸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 값은 current row에 있는 매매 기준율 값이 비어있지 않음 이렇게 하면 날짜는 비어있고 매매 기준율은 비어있지 않을 때는 오늘 날짜를 거기에 집어넣어라 라는 값을 넣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조건 구문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는 엑셀에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티비티에 엑셀에 있는 셀에 write cell 요것을 then 구문 안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내용은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노트북으로 가져올게요. 노트북에서 보시면은 이 date라는 값이 있고요. 요 date에서 보시면 today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선택을 하면은 이 값은 UiPath 스튜디오에서 만든 노트북에서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노트북에서 제공되는 오늘 날짜에 대한 값을 바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는 위치는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current row에 있는 날짜 위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내용 다시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실행하기에 앞서서 저장했던 이 엑셀 파일 닫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엑셀 파일에 집어넣고 날짜를 채워넣고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 내용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실습 누적 파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날짜 정보까지 오늘 날짜로 쭉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작업이 되었을 때는 사실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가 2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같은 정보가 2번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면 그 표의 아래에 계속 값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X에 들어온 다음에 if문 요거 아래에 집어넣을 거니까 if문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접는 작업을 좀 해주면 그래도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름은 남고 그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접히면서 좀 더 공간을 적게 차지하니까요. 그 다음 할 작업들을 배치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 편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의된 액티비티들은 최소화 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행을 삭제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엑셀의 범위에 들어가면 remove duplicated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요거 이 아래 each 엑셀 로우 아래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인지는요, 엑셀의 시트 1에 있는 표 1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겠고요. 비교하는 거는 모든 열을 비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의 값이 완전히 일치할 때만 그 값을 삭제하라 라는 옵션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는 없애는 작업이 됐었을 거고요. 그럼 다시 엑셀 파일로 와서 이 엑셀 파일 이대로 우리가 공유를 해도 되겠지만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쓸모없는 데이터도 너무 많고 그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보기 좋게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엑셀에서 먼저 이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삽입에 들어와서 피벗 테이블 요거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표 1이 선택이 되었고요. 이 표 1에 대한 것을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왼쪽 첫 번째 열에는 외화 ALT 텍스트 1 요게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어느 국가의 환율 정보인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첫 번째 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매매 기준율 값을 체크를 하면 이 매매 기준율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날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날짜 정보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날짜 정보가 이렇게 아래로 같이 들어가면은 매번 좀 보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날짜를 끌어서 열 쪽으로 이렇게 두면은 앞으로 날짜가 추가가 될 때마다 날짜에 따라서 오른쪽에 이렇게 값이 추가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은 지금 현재는 합계로 되어 있는데요. 요 합계하지 말고요. 요것을 필드 값 설정으로 들어와서 평균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혹시라도 값이 우리가 중복 제거 로직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중복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같은 날짜에 대해서는 그 환율 값의 평균 값으로 집어넣게끔 해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니까요. 이렇게 평균 값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환율 정보가 날짜별로 이렇게 쭉 추가가 되게끔 이 정보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요거대로 다시 저장을 하고 엑셀 파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집어넣는 것까지 됐고요. 이와 같은 피벗 테이블은 또 한 가지, 안에 있는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피벗 테이블을 한 번 더 리프레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또한 스튜디오 X에서 리프레시를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엑셀에 있는 값 중에 엑셀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보시면
리플래시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요것을 리무브 디플리케이션 밑에 다시 액티비티 추가해 주고요. 피벗 테이블 이름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엑셀 파일 여기서 시트 2에 우리가 추가했었던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주면 이 추가된 피벗 테이블 값을 리프레시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당하는 사이트를 열고 여기 있는 환율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엑셀에 정보를 채워놓고 날짜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중복되는 행을 삭제하고 닫는 것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 파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보시면 이 피벗 테이블은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시트 1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중복되는 값은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중복되는 값이 가끔 날짜 형식이나 이거에 따라서 삭제가 안 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후로 값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은 같은 양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에서는 계속 중복값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엑셀 파일 요거 닫고요.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엑셀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이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아웃룩으로 내가 원하는 담당자에게 보내는 작업, 요 작업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즈 엑셀 파일에서 엑셀 파일 만드는 것까지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것도 축소를 시켜 놓고요. 브라우저 가져오는 것까지 다 됐으니까 이렇게 축소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했었던 모든 작업은 요 1번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업으로 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 메일에 Use Desktop Outlook App 요거를 이 아래에 있는 플러스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Send Email 요거 요 아래 액티비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은요 여기 아웃룩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계정 그대로 쓸 거고요. 수신인 여기는 메일 주소 수신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치시고요. 요곳에 수신인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상의 test.gmail.com이라는 가상의 존재하지 않지만 요와 같은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이곳에 메일 보내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참조하는 곳에 넣으면 되고요. 제목 집어넣도록 할게요. 제목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텍스트 그러면 요와 같이 텍스트 빌더가 뜹니다. 여기서 먼저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변수 값을 집어넣을 건데 노트북에 데이트에 가시면 today라는 셀이 있습니다. today 요거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요와 같이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했었던 요 변수 값으로 오늘 날짜 값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의 누적 환율 정보를 송부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메일 제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필요할 때는 본문 정보는 이 편집기를 열어서 거기 안에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본문 없이 그냥 바로 파일만 보내도록 할게요. 초안으로 작성 요거 체크 해제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메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첨부 파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폴더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결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요 실습 누적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열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해당하는 파일이 첨부 파일로 보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아서 환율 정보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웃룩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아웃룩을 실행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제 보내기 받기가 이제 좀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 보낸 편지함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방금 보낸 메일이 이렇게 나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방금 보낸 메일에서 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작업했었던 이 파일이 그대로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메일 환율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 가공한 파일을 수신을 받아야 되는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메일 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자동화하는 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 업무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직접 필요한 부분들만 바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